자, 오늘은 1단원으로 묶이는 부분의 뒷부분, F는 MA 쪽, 힘과 운동 방정식, 힘을 파악해서 가속도를 파악한 후에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푸는 패턴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F는 MA를 처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제 관성,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 사실 이거 뉴턴이 생각해낸 개념까지는 아니고 갈릴레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사고 실험이 있는데 아주 미끄러운 그러니까 마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요런 이제 어떤 뭐 공면이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떨어뜨린 어떤 공을 굴리면 여기 정확히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마찰이 없다면. 이 기울기를 계속 낮춰보면 계속 어찌됐든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기울기를 무한히 낮춰서 기울기를 0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높이가 내려가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근데 높이가 바뀌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수평면에서 어떻게 되겠냐?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속력이 바뀌지 않고 계속 운동을 지속하겠구나. 그래서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찰은 어쨌든 힘 느낌이잖아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게 운동 제1법칙입니다. 자, 이 경우 오케이. 그래서 관성 법칙이라 얘기를 하고요.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변하는 양 운동 상태는 운동량이라는 값이고 P라고 쓰고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 상태, 운동량을 변하게 하는 게 이렇게 쓰면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실까요? 를 힘이라고 합니다. 속도 변화량을 아니죠.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이 힘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덜 수학적인, 그러니까 미적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다면 이 D가 사실은 이제 델타 그리스 문자인가요? 이 델타에서 온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델타 뭐뭐뭐라고 하면 어떤 것의 변화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델타를 아주 작은 값 0에 수렴하게끔 이제 극한값을 취해 놓은 게 이제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p를 이제 델타 t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극한값이 이제 dp dt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죠. 어찌됐든 자 이런 경우. 근데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질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거 적용할 수 없는 건데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Fnem에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공식이랑 이제 부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그냥 이거를 F는 MA라고 불러요. 뉴턴 운동 제2법칙이. 이제 뉴턴 운동 제1법칙에서는 관성을 얘기하고 제2법칙에서는 힘이 일정할 때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줄어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사면에서 덤프트럭이 아주 빡센 덤프트럭이 내려오는 거랑 경사면에서 어떤 자전거가 내려오는 거랑 어떤 게 더 막기 쉽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덤프 트럭이 내려오고 있는 걸 막는 게 훨씬 어려울 거다. 이걸 막으려면 속도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가속도를 운동 방향 반대로 줄여야 되겠죠. 근데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속도로 속력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질량이 큰 것을 막기가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이 일정한 힘을 준다고 치자. 어떤 힘이 일정한 힘을 준다고 쳤을 때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줄어든다.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질량이 작은 것은 크게 변화하고 질량이 큰 것은 작게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서서 수직 위 방향으로 뭐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거 던질 거예요. 가령 뭐 작은 구슬 같은 걸 던지게 되면 굉장히 멀리 높이 올라가겠지만 큰 뭐 가령 뭐가 있을까 볼링공 같은 걸 위로 던지면 높이 많이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반비례하는 관계에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줄어든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질량이랑 가속도랑 이제 반비례 관계 이렇게 써주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M의 이렇게 지금 등식으로 표현을 좀 하고 싶었는데 M은 A분의 1의 어떤 값 K라는 것을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양변의 가수도 A, 뭐 0이 아니라고 쳤을 때 곱하게 된다면 MA는 K다. 이때 와줄 K라는 값은 이제 F라는 값이 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익숙히 알고 있는 F는 MA 형태로 기억하면 되고요. 이 식이 갖는 의미, 힘이 일정할 때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가 줄어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이 커지면 가속 당연히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할 때 힘이 커지면 질량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이 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F는 MA로 사실은 운동 방정식 세워서 여러 가지 물체가 묶여 있을 때 R자임을 구한 다음에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파악해서 증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 하는 제3법칙이고요. 간단합니다. 어떤 물체가 A가 B에게 힘을 가한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B도 A에 정확히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이 A, B, C 씁시다. A, B를 그냥 씁시다. 세상에 다른 물체가 하나도 없고 A랑 B만 있다고 칩시다. 그럼 A랑 B라는 두 물질이 우주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만약에 A가 B에게 주는 힘과 B가 A에게 주는 힘이 서로 크기가 같지 않아서 상쇄가 되지 않는다면 이 A랑 B라는 우주 전체에 어떠한 한 방향으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으로 무한히 가속되겠죠. 무슨 말 드리는 건지 아시겠어요? 우주가 어떤 방향으로 가속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러지 않죠. 왜냐면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힘을 받아서 영원히 가속된다면 속력이 점점 빨라져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우주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을 더하면 작용과 반드시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힘들은 서로 상쇄되어서 우주 전체에 가해지는 힘은 0이다 라는 거. 그래서 뭐 내력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의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용해 유도해내는 게 다음 단어 나오는 운동량 보존이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두 물체가 이렇게 꽝 하고 와서 충돌을 한다. 너무 떨어지게 들었네. 꽝 하고 와서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이 A가 B랑 붙어 있었던 시간을 3초라고 한다면 B가 A에 붙어 있었던 시간은 몇 초인가요? 3초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접촉이라는 것은 서로 힘을 준다는 건 반드시 동일한 시간 동안 일어나는,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반드시 내가 상호작용한 시간과 얘가 상호작용한 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죠. 나는 우리가 5번 접촉을 했다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3번 접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접촉된 시간, 힘을 주고받은 시간의 길이가 같고, 근데 B에 작용, A가 B에 작용한 거, FAB 곱하기 T. 그리고 B가 A에 작용한 거, FBA 곱하기 T. 이걸 더하면 요거 두 부분이 같죠.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이걸 이제 합하는 거죠. 합하면 요 두 부분이 크게 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FABT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합은 0이 돼야 돼요. 서로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은 0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자, 우리가 작용 반작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써놨죠. 여기 A가 B에게 한 것과 B가 A에게 한 것을 서로 말을 바꿔놓지 않는 이상 성립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꿔놓아야만 성립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A가 B에게 주는 힘이랑 B와 A에게 주는 힘이 작용반작용이고, 그럼 뭐 A가 C에게 주는 힘, B가 C에게 주는 힘, 이거는 절대로, 물론 같을 수는 있죠. 근데 힘의 평형은 맞지만 작용반작용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작용반작용은 반드시 그 힘의 서술되는 순서가 서로 반대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그리고 그 작용반작용은 반드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만 합니다. 그게 뉴턴 운동체 3법칙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운동방정식 문제를 어떻게 푸냐? 결국 이제 어떤 물체들이 묶여 있을 거고, 그 물체들이 묶여 있는 간격이 동일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줄의 길이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이랑 이 사이의 길이가 일정할 거다. 얘네들이 간격이 동일한 거죠. 간격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얘가 이제 5m/s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근데 얘가 어떤 x m/s로 가는데 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아.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속력이 같다. 서로 속도가 상대 속도가 0이다. 서로 속도가 동일하다. 속력도 같은데 이거를 속도가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아닌 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 줄로 묶여서 이동할 때 줄의 길이가 이상 줄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얘는 이렇게 5m/s, 얘는 이렇게 5m/s인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서술해 놓은 게 정확한 말이었네요. 속력이 같다. 직선에서는 속도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운동 전체가 A의 움직임과 B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직선에서 움직일 때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속력이 같다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전체 주어진 힘 F는 M1A 더하기 M2A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M1 더하기 M2를 하나의 물체로 묶어서 같은 가속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줄의 양쪽으로 주고받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두 물체가 있었고 이 사이에 어떤 줄이 있어서 장력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요 물체만 뭐 가령 뭐 5N으로 끌린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얘네 둘은 길이가 일정. 이 줄의 길이가 일정하고 그러면은 이 물체는 뭐 2kg, 3kg이라 할까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무게의 합은 일단 5kg니까 5kg은 5kg 곱하기 뭐 A는 5N. 그래서 A는 1m/s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사이에 주고받는 장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5N을 확인한 거 이제 3N 있죠. 3N. 아니 3N이 아니라 1m/s 제곱이고 얘한테 주어진 날짜임이 3 곱하기 1, 3N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서 5N이니까 왼쪽으로 2N이 끌리는 거여야 하죠. 자, 근데 작용 반작용이 있죠. 그럼 얘는 이 오른쪽 물체는 이 친구를 이 줄을 2N으로 왼쪽으로 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이 친구도 A가 1이니까 A가 1m/s, 얘가 2N이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2N이어야 되니까 이게 2N이어야 되네요. 이 줄이 이 왼쪽 물체를 2N을 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물체 아니 줄이 왼쪽에 있는 물체가 줄을 왼쪽으로 2N을 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쓴 것을 보면 2N과 2N. 그래서 장력이 이 줄에 가해지는 힘을 생각해 보면 이 줄에 가해지는 힘이 줄의 왼쪽과 오른쪽 혹은 위쪽 아래쪽 줄의 한쪽 끝과 다른 한쪽 끝에서 가해지는 장력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줄의 질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가 다른 거 다 지워보고 방금 상황 보면 줄을 그릴게요. 줄 수동 문제 어떻게 할 거냐면 줄의 질량은 없다.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을 거고 줄 질량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이 줄에 어떤 힘이 걸리냐? 왼쪽으로 2N 끈 힘, 오른쪽으로 2N 끈 힘이 걸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만약에 줄 질량이 없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줄에 알짜임이 걸린다면, F가 있었다 치면, 줄 질량은 0인데요. 곱하기 A, 이거 그냥 0이겠죠? 그럼 이 알짜임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반드시 오른쪽이 0이잖아요. 그럼 얘도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자, 질량 0이라고 했어요. 질량 0이라고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M 곱하기 A는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쵸? 가속도가 뭐가 되든 간에. 그래서 알짜임이 0이어야 한다. 받고 있는 힘이 0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 물론 질량이 없으니까 뭐 중력도 생각 안 하면 되겠죠. 뭐 실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중력 받으니까 줄이 이렇게 밑으로 초록 늘어질 거예요. 현수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 대학교에서 아마 현수선에 사용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지금은 필요 없고요. 줄에 질량이 없다고 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줄의 질량이 0이기 때문에 줄에 가해지는 알짜임도 0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양쪽 끝에서 가해지는 장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붙어있거나 묶여있는 물체들을 한 물체로 간주하여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M1A랑 M2A가 F다. 외력의 초감을 이렇게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M1 더하기 M2A라 생각할 수 있겠죠. 얘를 이걸로 나누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뭐 알짜임이 그냥 단순하게 더해지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뭐 가령 되게 단순하게 써보면 여기에 1kg, 여기 2kg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G가 아래쪽으로, 여기는 2G가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겠네요. 뉴턴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도르래 같은 게 걸려있다고 치면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1뉴턴. 이거 1뉴턴이라 할게요, 그냥. 10뉴턴이라 합시다. G를 10이라고 하면 10뉴턴, 오른쪽으로 20뉴턴이잖아요. 그럼 알짜임은 오른쪽으로 10뉴턴이 알짜임이고요. 이거는 3kg의 A가 되게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30이었다면 3 곱하기 G였겠죠. 근데 이제 A는 3분의 1 G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 알짜임 이거 이제 이렇게 배치해놓은 건 살짝 이해 안 되긴 하는데 알짜임은 그냥 힘들을 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힘은 벡터라는 값이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방향은 그냥 더하고요. 다른 방향은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쪽을 양수분해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알짜임인데 근데 그게 뭐다? MA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배치해놨나 봐요. 가령 여기가 뭐 가령 뭐 30N으로 중력을 받아요. 그럼 3kg겠죠, 대강. 그리고 어떤 장력 T를 받는데, 근데 이게 음, 가령 아래로 5m/s 제곱의 가속도를 받는다. 아래로. 알짜임. 그러면 이제 알짜임 어떻게 구하냐면 아래로 15N인데, 자, 근데 그게 30N에 장력은 반대 방향이니까 빼지는 거다. 그럼 장력의 크기는 15N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력의 크기를 구할 때 가속도로 알짜임을 구합니다. 가속도로 알짜임을 구하고 알짜임은 힘들을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거나 빼는 거죠. 그래서 알짜임을 구한 다음에 이제 모든 가해진 힘들을 쩌라락 더하고 빼고 한 다음에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힘 하나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이제 풀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볼게요. 좀 빨리 해야겠네요. 자, PCL PQ 연결돼 있고 그 진양은 EMM이다. 자, 그럼 얘네들이 받을 힘들을 볼게요. 근데 얘네들이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고 앞으로 정지해 있을 거다. 그럼 가속도는 몇인가요? 0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알짜 힘이 전부 0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중력 MG와 EMG를 알아봤습니다. 그쵸? 자, 밑에 있는 B부터 볼게요. 그럼 B는 중력 말고 또 어떤 힘을 받죠? 실 Q에 의한 장력을 받습니다. 위로 받겠죠. 그러면 이 반대쪽 끝에서는 실 Q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될 거고요.
그 힘의 크기를 우리가 그냥 F라고 할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Q라고 합시다. Q. 대문자 Q로 쓸게요. 다른 색깔로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이 A가 받는 힘은 아래쪽으로 초록색 Q, 그 다음에 중력 EMG. 그러면 아래로 떨어져야겠네. 아니죠. 그러지 않는 이유가 오른쪽으로 천장이 P가 천장 방향으로 P라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아래 방향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자, 날짜임은 0이에요. 0은 P, 그쪽 방향. 아래 EMG, 아래 Q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A에 대한 식이었고요. B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날짜임 얘도 0이에요. 근데 위쪽 방향으로는 플러스 Q고요. 아래쪽 방향으로는 MG입니다. 자, 그래서 Q는 MG예요, 그냥. 실 Q에 그다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적용을 해봅시다. P-EMG-MG는 0이다. 그럼 P는 3mg네요.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거 다 지우고 이 P에서 걸리는 장력은 3mg고요. Q에 걸리는 장력은 mg입니다. 자, P가 A를 당기는 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평형 관계에 있다. P가 A를 당기는 힘 3mg였어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은 2mg였죠. 힘의 크기가 애초에 다르죠. 평형이 아닙니다. 왜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Q가 A를 당기는 힘도 있기 때문에 P가 A를 당기는 힘과 중력과 그리고 Q가 A를 당기는 힘을 합친 게 평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Q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Q가 B를 당기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말이 아예 틀렸죠. 작용반작용은 이름 순서를 반대로 해야 맞아요. Q가 B를 당기는 힘과 작용반작용은 B가 Q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쵸? 그래서 니은 틀려서 답은 디귿이네요. B가 L 당기는 힘의 크기는 3mg였고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였네요. 3배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8번 문제. 이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애들은 아주 간단해지는 경우는 정지에 있는 경우. 그래서 정지에 있습니다. 정지에 있었어요. 그럼 알짜임이 몇인가요? 0이어야 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선 마찰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마찰력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면은 마찰력이 있죠. 그래서 A와 B 그리고 A와 C는 서로 마찰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긴 힘이 없어요. 마찰이 없는 표면. 자, A, B, C 말고 A, B, C 서로 말고 서로 힘 주고받는 거 말고 이 바깥에서 주는 힘 볼게요. 10N이고요. 그리고 요거 어떤 장력이 제공되고 있겠네요. 그럼 A, B, C 말고 A, B, C 서로 주고받는 힘 말고 바깥에서 주는 힘 우리 외력이라고 하는데요. 10kg라는 이 시스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거죠. 여기에 제공되는 외력은 이 10N짜리 오른쪽과 왼쪽 장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속도 몇이라 했죠? 정지죠? 0입니다. 알짜임이 0이니까 오른쪽으로 10N에 왼쪽으로 장력 T가 있는데 그게 0이다. 0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0 그러면 T가 10N이어야 하네요. 오케이. 이걸 알 수 있는 게 얘가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10N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전부 정지해 있죠? 그럼 얘네 전부 알짜임이 10N이에요. 그럼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힘들이 전부 10N, 10N 해야 됩니다. 차리 다 10N인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실에 비해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가에서 정지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0N이다.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힘이 전부 10N이 되고 그래서 알짜임이 힘의 크기가 받고 방향이 반대니까 다 0이 되는 거예요. 0N.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우 볼게요. 나에서는 이 장력만 딱 없어진 거죠. 장력이 딱 없어진 거고 그럼 이 10N이 10kg에 가해진 거고 가속도는 1이 되겠네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네요. 생략할게요. 그러면 얘가 그럼 얘네들이 전부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럼 얘는 2kg 곱하기 1 그럼 얘는 2N 오른쪽이에요. 그럼 얘는 왼쪽으로 8N인 거고요. 얘는 알짜임이 몇이에요? 5N 오른쪽이니까 얘는
얘는 이제 8N은 오른쪽으로 힘 받고 있는 거고 얘에 의해서. 근데 알제이 8N이 돼야 되니까 얘는 왼쪽으로 3N을 받고 있는 거예요. B에 의해서. 그래서 B는 A에 의해서 3N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쓰면 보기 좀 더 좋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여기서는 8N 8 여기서는 3 3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전부 가속도가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나에서 C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8N 맞죠? A가 B에 작용하는 크기는 가에서는 10이었고 나에서는 3이니까 3배는 아니네. 3분의 10배. 그래서 틀려서 답은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준비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오케이. 그래서 F는 MA를 구해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문제이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 나에서 같대요. 근데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 거예요? 크기는 같다고 했죠? 그럼 방향이 바뀌었구나. 그쵸? 끊어졌으니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크게 같다. 그럼 방향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왼쪽을 마이너스,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자면 이쪽 방향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의 가속도였거든요. 얘는 플러스 A의 가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볼게요. 자, 그다음 우리가 제품 내의 힘을 계산해야 되는데 기울기 비명이 다르다는 거. 그 여기서는 그냥 이 힘을 그냥 F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아이고 갑자기. 얘는 B가 오른쪽으로 받는 힘을 F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기울기 같은데 질량이 두 배죠. 얘는 힘은 EF 프라임이 되겠네요. 자, 왼쪽의 경우 알짜 힘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F 더하기 3F 프라임을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 질량이 6M인데 6M짜리가 마이너스 A의 가속도, 왼쪽 가속도를 받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요. 자, 오른쪽에는 B와 C의 알제임을 볼게요. B와 C 얘는 EF 프라임이고요. 아니죠. F 프라임 더하기 EF 프라임 이거는 3MA가 되니까 3F 프라임이 3MA 마이너스 F 더하기 3MA는 마이너스 6MA다. 그럼 F는 9MA 된다. F 프라임은 MA가 되는 거였고요. 이렇게 이걸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9MA가 왼쪽으로 3MA 하니까 마이너스 3MA가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에서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Q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자, 그럼 이제 가에서는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얘네들의 지금 가속도가 마이너스 A가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받고 있는 힘의 크기를 봐야 돼. A가 받고 있는 알체인 보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9MA 받고 있고 T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3MA가 되겠죠. 마이너스 3MA는 마이너스 9MA 플러스 T. T는 6MA가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6MA입니다. 근데 Q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얘는 지금 받고 있는 EF 프라임이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EMA가 이제 지금 중력에 의한 EF 프라임인데, 근데 왼쪽으로 어떤 장력 T 프라임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해진 알제임은 마이너스 EMA가 됩니다. 그래서 T 프라임은 4MA가 되네요. 그래서 크다. 6MA보다 4MA보다 6MA가 크죠. 이렇게 말이고, 나에서 Q가 B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자, 얘네들은 서로 가속도가 같잖아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힘을 주고받지 않아요. 이거 어떤 상황에서 알 수 있냐면 엘리베이터 우리 서 있을 때는 바닥에 떠 있잖아요. 떠 있지 않고 바닥에 서 있잖아요. 얘가 추락하면서 자유낙하하고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무중력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둥둥둥 떠납니다. 이런 상태, 그 상태가 무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Q가 B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는 지금 받고 있는 힘이 EMA죠. 그리고 장력 T2'을 받을 건데 이쪽으로 T2'을 합시다. 이게
EMA다. 그러면 D2 프라임은 그냥 0이다. 장력이 0이다. 맞죠? 디귿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이다. 나에서는 3, 마이너스 3A였고요. 가에서는 마이너스 A였어요. 3배 맞죠?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에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D1만큼 운동했을 때 끊어지고 끊어져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죠. 속도가 있었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그 내려오는 그 시간. 아이고, 다시 Q를 통과하는 그 시간인 거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다시 Q를 통과하는 그 시간이고 끊어지는 이 순간까지 C가 연접한 운동과 거리는 D2다. 가에서 B가 D1만큼 이동하는 걸린 시간과 C가 D2만큼 이동하는 걸린 시간이 서로 같다. 흥미로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F는 MA를 좀 최대한 쓰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는 아래로 mg, 아래로 3mg. 그래서 얘네들의 합력은 이제 2mg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로 어떤 F라는 힘 왼쪽으로 가해진다고 칠게요. 그러면 일단은 묶여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2mg, 3mg에서 mg 뺀 겁니다. 그리고 F를 뺀 게 이제 6m의 어떤 가속도 A였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얘네들이 서로 갈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f는 이제 3m의 어떤 a''이라는 게 되고요. 뭐 이게 음수일 것 같아요. 왼쪽에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mg는 3m.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냥 g로 움직이게 되겠죠. 가속도가. 오케이. 보면 그럼 그 다음에 일단 A와 B가 계속 묶여있는 상태를 유지하니까 A와 B의 시간속도 그래프를 써볼게요. 처음에 가만히 놓았다 했죠. 그러면 0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방향이 바뀌니까 속도가 음수가 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아래로 좀 써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0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빨라지면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어떤 V까지 왔다 칩시다. 이 순간이 T였어요. 자, 그러고 이제 쉴이 끊기고 방향이 느려지다가 처음에 이제 빨라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가속도 방향이 바뀌어서 느려지겠죠. 느려지다가 졌다가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고요.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 왔어요. 같은 위치에 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밑부분 넓이가 동일해야겠죠. 맞죠? 여기선 속도 마이너스 v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이 순간 이 동안 C가 움직이는 궤적이 D2라고 했죠. 요게 D2예요. 아니죠. 요 아래까지가 D2예요. 근데 그 시간이랑 그 시간이 같다라는 건 얘가 시간 ET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리고는 얘가 t라는 시간 동안 속도 v가 증가한 게 a였어요. t라는 시간 동안 ev가 감소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위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을 마이너스 2a로 합니다. 이걸 마이너스 6m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emg-f는 6ma였고요. 마이너스 mg-f는 마이너스 6ma였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냥 빼면 연립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f가 반복되니까 3mg는 12ma였고요. a는 4분의 1g였네요. 오케이. 자, 그런 상황 4분의 1g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수가 g죠? 4a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동일한 시간 동안 v에서 5v까지 증가하겠네요. 4a니까 가속도가 4배니까. 자, 그러면 c가 d2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d2만큼 이동한 거. 그럼 이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v에서 5v까지 증가합니다. 평균 속도는 3v. 걸린 시간은 t. 자, 3vt가 d2입니다. 자, 근데 d1은 뭐냐? d1은 요게 d1 아닌가요? 0에서 v로 평소도 2분의 v를
t만큼 시간 동안 간 거죠. 이게 D1이에요. 그래서 D1, D2는 D1분의 D2는 2분의 1 VT 분의 3 VT여서요. 6이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 시간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풀어서 걸리는 시간이 서로 같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t였고 여기가 2t였구나. 동일한 시간 t 동안 처음에는 v가 증가해서 이걸 a라고 했으면 v에서 마이너스 v로 가는데 동일한 시간을 냈다. 갔을 때 그냥 2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a라고 했어요. 그걸 여기 대입해서 풀었더니 이제 나머지는 쉽게 풀린 상황이었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MA 문제, 운동방정식 문제들은 결국에는 그 운동방정식을 가지고 가속도를 파악해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푸는 걸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많이 익숙해지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